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루 최종 마무리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장기 투자하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증시가 상승장으로 좀 이어짐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왜 아쉽게도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감에 따라 조금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증시가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며 좀 지겹고 재미없는 주식시장을 만들다 보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심적으로 좀 답답함이 묻어져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또는 한숨을 푹 쉬며 그럼 그렇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사실 제가 좀 판단을 했을 때는 댓글을 좀 보고서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증시가 조금 오를 기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상심이 정말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인드 정립에 있어서 증시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 아침 만에 이렇게 마인드 가치가 쌓여가지고 주가 떨어진다고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마인드 가치가 좀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가기보다는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한 배를 타고 나아감에 따라 마인드 가치가 쌓이면 주식수를 한 주를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끈기 그리고 시간을 투자함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심이 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 가치와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1,200원에 좀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64,500원으로 지속적으로 보통주 같은 경우 7만전자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는 6만전자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의 시황이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업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2680선으로 약간 좀 후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에 대한 현물과 선물에 대한 매도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686으로 0.77%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등락을 보이다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인들은 4,856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기관도 3,316억 원어치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한층 끌어내리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플러스 기간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은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차근차근 전체적인 시황,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아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전패 여러분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협상의 특별한, 지금 이제 진전이 좀 이제 부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이제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담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 둔화 우려도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외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글로벌,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바로 3월달 FOMC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는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까지 좀 이제 이슈가 됐다면 증시는 더 폭락장으로 이어졌었겠죠. 네, 어쨌거나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이제 의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일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는 주요 변수들이 최악의 상황에 벗어나 완화 국면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매파적인 원인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끌어내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도 좀 하방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세계 시장 현황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폭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아쉽게도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증시는 상당히 세계적인 글로벌 장세가 좀 불안한 심리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일본의 니켈 둘도로는 0.65%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의 상해종합은 0.08% 상승장을 보여줬지만 증시는 등하락을 보이며 조금은 복잡한 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홍콩의 항생이죠. 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초반에는 상승을 한 듯 했으나 아쉽게도 힘이 빠짐에 따라 0.89%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영국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프랑스 빼고는 모두 다 현재 상승장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보합장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살펴보시면요.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화학까지 이렇게 이 세 종목 빼고는 모두 다 하방으로 좀 이끌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좀 폭락장으로 이어진 종목은 카카오 종목 빼고는 좀 대체적으로 소폭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1.13% 하락을 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가총액 3위까지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가총액 6위로 좀 밀려났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와 현대차 대체적으로 시향이 썩 좋지는 못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를 일주일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은 아쉽게도 이제 7만 전자가 아닌 69,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13%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증시는 연 이틀 좀 하방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기에 증시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방으로 이끄는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250만 주를 좀 매도를 때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도 같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증시는 좀 하방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은 190만 주 정도 때렸네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4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렬하게 나타남에 따라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미 투자자가 사는 날은 좀 아쉽게도 하방으로 이끄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 63,900원에 0.31% 소폭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증시 현황은 역시나 보통주와 동일하게 연 이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는 63,800원, 네, 저가 대비 0.31% 빠졌기에 증시의 흐름세가 썩 좋지는 못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기에 증시가 이렇게 어려웠나 라고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11만 주를 좀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인들은 거의 2주 넘게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더불어 이제 기관도 8만 2천 주를 매도를 때림에 따라 증시를 좀 하방으로 이끄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참고로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매도세를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오늘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25만 주 정도 좀 매도를 때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힘을 얻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주표점들, 우리는 이러한 이슈가 있더라도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꾸준히 삼성전자의 발전을 기대하며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 펀더멘탈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닥을 다졌다. 네, 거의 밑바닥까지 왔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소가 됨에 따라 상승에 대한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대한 반도체 가격과 그리고 실적보다는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를 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꾸준히 주식수를 늘려나가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네, 미국에서는 요번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QD5 LED TV를 첫 판매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동맹 이제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OLED 기반의 TV를 좀 판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QD OLED TV를 요번에 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의 동반자, 제가 요 부분에 이제 방송을 토대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로봇과 메타버스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5G 통신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정주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자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로봇과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로봇을 고객의 접점에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강화하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표가주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황과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가가 하락을 한들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 마인드 가치를 깰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동력이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표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